반갑습니다. 저번에 실시간 라방하고 편집한다고 쭉 돌려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자몽에이드 님, 겨울 님, 조슈아 님 안녕하세요. 단골들이시죠? 로즈 님은 첫 번째 때는 못 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하시면서 마음이 쪼끔 어떻게 편해지시고 계신가요? 진짜 저희 채널 많이 컸죠. 실시간 라방도 하고. 근데 성장세는 정말 더딘데 그래도 제 생각에 알찬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은 있답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막 그 분수와 소수 단원에 '왜 이 두 개가 세트지? 이 두 개가 왜 세트지? 분수 단원에 왜 소수가 들어와 있지?' 이렇게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공부할 때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이해가 되고 전달되어야 되고 뭐 한자 글자로 나와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한자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막 사전을 펼쳐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막 분석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360 도로 돌려본다 하시던데 진짜 그렇게 해야 이해되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이 마음에 이름을 붙여 주니까 이 마음이 알아야지 놓아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분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맞아서 어찌 보면 마음 공부에 딱 적합하죠. 그리고 경험한 것들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그쵸? 네. 그 일들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아픈 일이 많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아픔을 극복하는 여정들을 글로 남기고 전달 드리다 보니까 '아팠던 게 복이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아픔을 준다.' 그건 것 같아요. 저라는 여자가 이런 마음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선택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상상님 들어오셨네요. 상상님 안녕하세요. 그쵸. 우리 겨울님 마음이 편해지고 삶도 나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진 뒤에 삶이 너무 행복한 거 맞잖아요. 마음으로 사니까. 진짜 막 마음이 정화가 안 됐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즐거운 시간에도 나는 딴 생각을 막 이렇게 생각들이 올라와서 이 생각에 이것들을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과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과 앉아 있는데 나는 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요. 막 다른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이 마음과 싸우느라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즐거움을 몰라요.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던 만큼 이제 행복한 세월도 오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빨리 소통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상우님 질문 주셨네요. 상우님 질문. 저는 최근에 많이 느껴지는 게 직장 단톡방에서 질문을 했는데 다수나 특정인에게 뭐 대답이 없으면 뭐 부정당했다는, 무시당했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네요. 그래서 며칠 동안 힘듭니다. 뭐 '못 봤나 보네.
'딱히 할 말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사모님. 그런데 이 마음은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톡방에 막 이렇게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단톡방에 이렇게 제 의사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뭐 혹시나 반응이 없을까 봐 겁이 나서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약간의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올라와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올라오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하고 당신들의 반응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런데 누구나 두려움은 약간씩 올라오는 거고요. 사모님은 지금 이 두려움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당신들에게 조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말에 답을 해 주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또 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수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 수용해야 될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이 두려움을 미워하는 거야. 두려움 중에 절반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 중에 절반은 어 꼭 수용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모든 두려움을 을의 마음으로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쵸. 두려움 중에 절반은 수용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두렵지만 이 일을 하고 나면 '아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구나.' 또 그런 거. 제가 그랬어요. 상담을 하기 전에 늘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칠까 봐. 그렇지만 상담을 하고 그 두려움을 딛고 상담을 하고 나면 '아 역시 내가 마음을 좀 잘 봐.' 이러한 우월감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상담을 제가 안 하면 이 마음 못 느끼겠죠. 두렵지만 하고 나면 또 다른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때 '아 이 길은 내 길이 맞구나. 이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어떤 두려움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좀 나쁜 길인 것 같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은 수용하면 안 돼.' 막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을 막 무시하고 그 행동을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질타를 받거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두려움을 수용해야 될까요? 어떤 두려움은 수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이런 것은 수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것은 수용하지 말고 내가 한번 극복해야 되는 것이 좋겠군요. 예 모든 게 중도라 했잖아요, 중도. 그래서 중도를 얼마나 균형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내 마음 공부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그 두려움 셀프 치료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긍정희 님 안녕하세요. 아 포인 님도 오셨네요. 맞아요. 자몽이 님 맞아요, 맞아요. 꼭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하잖아요. "야 바보야. 너는 왜 못해? 저 사람은 너에게 함부로 하잖아. 근데 너는 왜 못하니? 어휴 너는 진짜 무서워서 못하지?" 스스로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그래서 막상 이 마음에 끌려가서 "맞아, 맞아. 함부로 해야 되지. "이 해야 돼. 맞아. 그게 우월한 거야."라고 딱 했는데 하고 나면은 찝찝해요. 그 뒤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또 어떤 액션을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떠올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공격할까 봐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행동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하니까 이 사람 또 공격하겠죠? 그럼 내가 '어 나는 네가 공격해서 공격했을 뿐인데 네가 또 공격해?' 그러면 난 또 내가 또 여기서 "네가 공격했으니까 나 또 공격하는 거야." 서로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하니까 이 미움이 꺼지지 않는 거. 맞아요. 자몽이들. 그래서 눈눈이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둘이 똑같아.' 이런 생각해요. 지금 뭐 "나도 해야지." 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바보야, 바보야."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네가 올바른 것이야. 네가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란다. 내가 내 스스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성장한 것이라고 딱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내가 멀리서 쳐다보는 거죠. '잘하고 있다 우리 아기들. 아기들 많이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눈눈이 하라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그 타인들의 공격성을 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잘 수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이 합리화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합리화라고 생각하면 이 합리화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와요. 합리화였다면 그런데 이게 올바른 수용이었다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죠. 이제 결과값을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합리화를 했다면 이 마음속에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우월한 것이야.'라는 거짓된 믿음으로 주입을 했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감정이 말을 해 줍니다. 근데 감정이 말을 여기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합리화가 아니라 두려움을 수용했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예.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내 감정이 센서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이 센서고 근데 합리화를 했다면 내 감정은 여전히 감정적 반응은 올라와요. 그런데 정화가 됐고 잘 수용이 됐다면 감정적 반응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버드님. 그쵸. 긍정님. 처음에는 원래 마음 공부라는 게 그래요. '어 맞아, 맞아.' 했는데 여기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로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와야지 아는 거야. 여기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깨우는 공부잖아요, 여기. 그쵸. 자꾸 까먹죠. 그래서 어떤 정화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답을 딱 잡았을 때 그 답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또 집착을 쓰셔야 돼요. 이 답 뭔가 해결해야 될 미결 과제에다가 딱 잡고 답을 알았을 때 저는 이 답을 여기서 일로 주입시키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암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말자. 맞아, 맞아. 정신 차리고 맞아.' 이렇게. 우리 포인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스스로 다들 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상에 굉장히 많은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가이더라는 말을 했냐면 이 암은 많은데 이 암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는 이 중간 통로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는 있는데 공부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스스로 이 마음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느냐 그것이 진짜 코칭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가르친다 생각해요. 물고기 스스로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네 마음을 본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자 봐봐.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보이지 마음에 보는 눈을 띄워 주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끔 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처음에는 혼자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사례 때는 이 마음이 뜬 거예요. 이 사례 때는 이 마음이 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경험에 이 마음이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마음에 '요 마음이야.'라고 낚시를 딱 하면 다음에도 요 마음이 떴을 때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겠죠.
이런 능력이 점점점 커져야 돼. 커져야지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포인 님.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인제 임신하면서 각막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각막을 치료하시는 누군가를 찾아서 이렇게 막 상담을 신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론 그분이 치유를 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포인 님도 나는 이게 견디기 힘들지만 사실은 진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지만 살고 있어 포이야. 이게 원래 인생이기도 해."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 줘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생을 마감해도 이 현실이 다시 창조된다는 거 너무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너무 겁나던데. 제가 옛날 시절에 만약에 그 상태로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서 진짜 죽었더라면 저는 다음 생에서 무의식 정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생에서 이 무의식을 다 정화하고 지금이 사실은 전생이자 현생이자 내생인 것 같아요. 정화했으니까 전생에서 가져온 까르마, 현생에서 만들어낸 업적 업보를 다 정화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미래 내생을 제가 땡겨 온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았으면 내생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미래생을 내생을 창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 생에 이만큼 마음이 힘들다면 요것이 내 인생의 숙제인 거야. 요거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게 맞거든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그대로 들고 다음 육체로 이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동된 육체에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대로 똑같은 부모님 만나서 비슷한 무의식 가진 부모님 만나서 또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을 창조하려면 이번 생에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삶이 벌어지는 거죠. 뭐 얘기하고 나면 순식간에 채팅창이 내려가서 긍정이 님 제가 보니까 인제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어떤 신체적인 고통, 질병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 죽거나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 그쵸. 엄마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어떤 '병은 고통이다.' 이거를 경험하셔 가지고 병만 보면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염려증이 뜨는 거죠. 그런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병을 보면은 죽을까 봐 두렵지 마자."라고 그 엄마의 마음을 "나도 그래. 엄마 그래. 참 죽음이라는 게 무섭다. 그치?" 이렇게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엄마가 아픈 마음을 내가 어떻게 그 똑같이 아픔으로 느껴줘야 돼요. 엄마가 분명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더 깊이 가 보면 엄마가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죽음과 늘 함께하는 그 두려움을 같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느껴주시면 좋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제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마음공부 초기 할 때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항암을 잘 발견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잘 그거 이게 면역 항암제랑 잘 연결돼 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여기 쪼끔 여기 혈관이 좀 막혔다고 아프셔서 엄마가 "너무 아프다. 이 약 부작용인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엄마 죽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공감도 못 하겠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뭐 삶이 왔다 갔다 해 봤던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엄마가 죽고 싶다는 그 마음 죽음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 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엄마 맞아.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을 수도 있지. 맞아. 맞아. 엄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럼 엄마가 쪼끔 힘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매일매일 전화 드려요. "엄마 오늘은 괜찮아? 많이 아팠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또 아프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맞아.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의 아픔을 계속 느껴야 돼요. '엄마 아프구나.' 막 마음이 무거워요. 나도 너무 전화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대신에 그냥 엄마 아픈 마음을 그대로 내가 전달받는 거죠. 공감이면서 전달받는 거예요. "엄마 아프지.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프구나. 아픈 엄마를 지켜보는 내가 너무 아파. 엄마 뭐 아파서 어떡하지? 엄마 너무 아프겠다."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요. 이것이 내가 인제 엄마의 아픔을 내가 통으로 받아주는 거죠. 엄마를 의지시키는 거예요 저에게. 엄마의 아픔을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무게를 견뎌내 줄 때 차라리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구나. 엄마가 오히려 괜찮구나. 엄마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 줄 때, 엄마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수용해 줄 때 '내가 정말 성숙한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본인이 아프고 "엄마 힘들어. 나 왕따 당했어." 이런 걸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가 아픔을 못 짊어질까요? 엄마가 내 짐을 내 상처를 못 떠안을까 봐 의지를 못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못 듣겠잖아. 너무 "네 아픔을 나한테 주지 마. 내가 네가 아프다는 걸 같이 느끼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 아픔을 듣고 외면했구나. 그걸 너무 알겠어요. 못 견뎌주는 거예요. 네가 아픈 거 내가 사랑하는 네가 아픈 거를 내가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게 너무 막 힘이 드는 근데 예 맞아요. 이제서야 엄마가 그걸 나한테 이렇게 막 아픔을 얘기할 때 "맞아 엄마. 그치. 아프지. 맞아." 내가 같이 그 아픔의 상태에 같이 있는 거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그냥 견뎌주는 거야. 그게 모든 걸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게 완전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거였어. "같이 아파 줄게. 같이 견뎌 줄게. 맞아. 어쩔 수 없어."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라고 해 놓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피하고 싶은지 이 통증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은지 부모님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싶은지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난 안 아프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잘 보시면 이것도 정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씹어든지 그게 몸의 아픔을 내가 느껴준다고 상대방이 좋아질 거라는 것 자체도 사실 집착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서 내가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내가 정말 좋은 의도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 느껴주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생명력이 다시 발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픔의 원인을 주변에서 알아서 "엄마 지금 이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해결 방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진짜 막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집착으로 아픔을 느껴준 게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엄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수용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해 엄마.'라는 마음으로 받아줬더니 또 좋은 현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이네 맞아요. 아픔 같이 느껴주다가 이제 너무 지치죠. 사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그죠. 그거는 또 당연한 거예요.
나도 힘든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걸 받아주니까. 그런데 보세요. 죄책감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엄마를 버리고 싶다가도 또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럴 때 그냥 막 버리고 싶을 때 지나치게 버리지 말고 뭐 받아주고 싶을 때 지나치게 받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쪼끔 쉬고 싶을 땐 쪼끔 쉬어 가자." 그래야지 너 다시 또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쉬고 싶을 땐 쉬고 이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회피도 아니고. 쉬고 싶거나 놔주면 또 엄마 받아주고 받아주고 나면 또 쉬고 싶을 거야. 또 쉬게 하고 이 두 마음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쓰면 돼요. 늘 이렇게 막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는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날은 '엄마 지금 오늘 하기 싫구나.' 그럴 때는 '오늘은 전화 안 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내가 싫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아픈 공유가 힘들고 네 그래서 참 요즘 부모님들 건강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죠. 네. 생각보다 저도 엄마가 네 65 65도 안 돼서 인제 병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이렇게 충격받았어요. 내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직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그때 당시에는 엄마 너무 미웠어요. 엄마가 내 마음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엄마는 늘 나한테 사랑한다 했지만 '엄마 사실 나 안 사랑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건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긴 인생을 돌아보니 엄마는 어느 순간 동생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안 받아줬어요. "엄마는 어릴 때 나 아프게 했잖아." 그렇게 원망하면서. 근데 인제 정화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제 막 느껴지고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막 사랑에 쏟았죠. 엄마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내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인제 올라오면서 이제서야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도 못 느끼고 엄마를 보냈다면 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어. 진짜 어릴 적에 진짜 정말 사랑했던 그때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면 내가 더 좋아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예요. 맞아요. 근데 포이님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힘들거든요. 혹시 쪼끔의 여건이 있으면 부모님 모이식을 보는 거 상담 신청하셔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 몇 배속으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이식을 보게 되면 무의식 정화가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무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걸 부모님의 무의식을 이해해야지 내가 그들로부터 분리가 돼요. '아 그래서 나한테 그랬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부모님 무의식을 모르면 전부 다 '내 탓이다. 내만 잘못이 있다. 나만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 부모님도 어떤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으로 인해서 내 무의식을 이렇게 억압하셨구나.'를 봐야지 내가 그것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런 부모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무의식이 저래서 저런 삶을 사시는구나.'라는 거 그냥 그걸 내가 그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막 수치스럽다 생각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무의식이 이래서 저런 인생을 사시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많지만 스스로 그것도 방법을 알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오셨구나. 세상이 나에게 태어날 때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냥 내가 그런 부모님을 가진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수용하고. 내 부모님이 이러한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내가 바라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들이구나.'라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그러한 아픈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어떤 열등한 모습들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과 똑같은 인격이 나에게 생기고 내가 우리 자식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닮았구나.'는 깨닫게 되겠죠.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님을 택했고 부모님도 나라는 아이를 자식으로 데리고 와서 나와 똑같은 어떤 모의식을 가진 애를 또 데리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식인 나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마음을 성장하는 거죠.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택했기도 하고 부모가 이 자식을 고른 거예요. 너와 같은 모습이 있는 자식들을 보여주면서 부모를 성장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성장하느냐죠.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육아법이 잘못됐는지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맞는 영혼의 짝을 당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 공부할 때 이 부모를 찾아서 내가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자식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긴 겁니다. 근데 포이 님이 아버지한테 복수심이 있는 거는 상처받은 여자가 본인에게 크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본인의 마음을 투사하고 있어요. 여자 마음을 크게 가지고 태어난 걸 거예요. 복장님 오셨네요. 아까 인사했어요. 오늘 막 설명할 거리가 많아 가지고 채팅창보다는 계속 설명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우님 맞죠? 네 질문이 되게 활발하죠. 복장님 큰일 하셨네요.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맞아요. 왜 가장 죽이고 싶었냐 하면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기고 싶기 때문에 가장 죽이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미운 사람을 죽여서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이기고 싶은 건데 그거는 똑같은 내가 공격성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눈 이 한 골밖에 안 되고 가장 이기고 싶은 사람의 을이 되면 내가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겠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간 거예요. 서로 중간에 요 시점에서 만나서 누군가 하나 "미안해."라고 했으면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안 와요. 그냥 "너 미워." 이 수준에 있는데 "너 미워." 할 때 이 미워를 안 해서 점점 더 때리고 싶다. 괴롭히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무시하고 싶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이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이 용기를 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 미안한 마음, 내 잘못을 딱 꺾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꺾은 거야. 네 이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에고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세요. 나를 잡아먹는 이 에고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안 돼요. 나의 무의식 에너지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에고의 머리를 꽉 잡고 "너 꺾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15 도나 그 말에서 있잖아요. 그 소와 인제 주도권 싸움 하는 거. 거기서 이기셔야 돼요. 처음에는 계속 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겨 버릇해야지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음. 자 어게인님 보니까 인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시면서 저에게도 "무슨 년, 무슨 새끼." 하면서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미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예요? 어떤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타인을 미워하는 방식이 욕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배운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 미울 때 나뿐만 아니라 남이 미울 때 욕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게님이 지금 스스로 내가 실수하거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안 들 때 속으로 똑같이 "이년아, 이년아." 하는 거죠. 미움을 표현할 때 욕으로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뭐 알아차렸으면 이게 고쳐집니다. 근데 알아차리신 게 아니에요. 미움을 표현할 때 욕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때려서 표현하는 사람, 뭐 언어 폭력으로 하는 사람, 뭐 또는 자해하는 사람, 뭐 미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게인님 부모님들은 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게인님도 누군가 남이 나한테 막 건드렸을 때도 미울 때 막 욕이 먼저 튀어나오거나 뭐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욕하는 사람 거부감이 드는 게 욕하는 무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욕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미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욕이라는 거예요. 욕으로 밉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미워."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면서 미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욕하네 뭐 저질스럽다. 이게 우리 어게님 집안은 미움을 표현할 때 욕으로 표현하는구나. "넌 또 내가 밉냐? 그런다고 또 욕을 하냐? 좀 품위 있는 그 미움을 한번 표현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스스로에게. 따스한 시선님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 네, 방송 처음이시죠? 우리 행복님 "저는 결혼을 못 했는데 결혼할 인연이 없는 건가요? 남들은 잘만 하던데." 어 혹시 결혼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두려운 마음이 본인 그 무의식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든가 또는 주변 지인들의 결혼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결혼하고 싶거나 너무 결혼하고 싶고 너무 여자분 많으신가요? 너무 사랑받고 싶으면 우리가 왜 이것도 있잖아요. "사탕 주세요." 이런 예쁘게 "사탕 주세요." 하면 사탕을 주는데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주고 싶잖아요. 저러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요 님도 안녕하세요. 세렌디피디 님도 안녕하세요. 승철 님 웃기지 마요. 마요 님 엄마의 아픔을 내가 지나치게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한테도 그 여자의 아픔이 크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사랑하는 자식은 남들로부터 절대로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아픈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야. 그렇게 인제 과하게 보호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야. '얘가 아픈 거 하나도 못 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요 님은 엄마가 아플 만한 일을 하실 때는 아파야 돼요. 아픔을 느끼게 허용해 주세요. 엄마가 아픔을 느낄 만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그냥 그걸 바라봐 주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두려움도 절반은 허용해야 될 두려움. 그런 거예요. 자식도 아픈 일을 당할 때는 얘가 아플 만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거를 아픔을 하나도 안 느끼게 과잉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픔을 느껴야 될 일을 했고 그래서 "느끼구나." 이렇게 놓아 주시는 거예요. 음. 맞아요. 딸은 엄마랑 이렇게 붙어서 그거 공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제 남존 여비의 무의식을 여자들이 많이 가져왔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는 모습들이 남존 여비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무의식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엄마를 통해서 건드려 주니까 엄마는 무조건
무조건 긍정하는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남존 여비 무의식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엄마가 선인 마음도 있고 악인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인 마음도 있고 아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마음인 경우에는 엄마가 여자지만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엄마도 성숙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여자니까 무조건 편들고 가는 거예요. 같은 여자라서 편드는 이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나도 그래서 여자라서 또는 '나도 아픔은 안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절반은 아파야 돼요. 근데 '나는 아픈 일 하나도 안 겪었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엄마한테 집착하는 거죠. JW 정님 "내가 쓸모없다는 관념은 어떻게 정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어 나의 쓸모를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이 집안에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쓸모를 정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마음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마음을 내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는 일도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이해받았다고 할 때 남의 굉장히 많은 걸 이해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마음을 수용받지 못해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한 집안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돈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너 돈 벌어 못 벌어 와서 쓸모없지."라고 했어도 나는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면 부모님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쓸모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쓸모 내가 정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JW 정님 내 쓸모를 내가 무엇이라고 정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나중에 다 하다 보면 그래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 맞아요. 내가 이게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혼자 판단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뉘앙스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판단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 뉘앙스를 줘도 "그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님의 뉘앙스를 내 맘대로 해석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과 대화해 보면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는 그런 뉘앙스 아니었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거라는 거. 제가 정화를 해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 탓할 게 아니야. 내가 내 그 억압의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내 무의식을 내가 들고 왔어요. 그거를 인제 부모님을 통해서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 상담 언제 하실까요? 우리 시버즈님. 여행 갔다 오셨으면 연락하셔야죠. 마요님 원래 두 가지 다 있어요. 내 속에는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거와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거 버리는 거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랑 한 몸인 것은 떼어내야 되고 떼어내서 내가 써야 되고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것은 끌어올려서 또 내가 써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셔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결혼할 만한 짝이 오는 거예요. 아니 시버님 죄송할 건 아니고 마음이 빨리 해결돼야 편안하실 텐데. 긍정이 님. 그쵸. 사투리 하는 방송입니다. 세렌디피티 님 질문하셨는데 의존하는 마음 인정하는 법 있잖아요. 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따로 떼어 놓고 내가 따로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렌디피티 님이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순간을 끄집어내서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게 인정이에요. 지금은 세렌디피티 님 머릿속에는 '나는 의존을 못 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의존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야. 나는 완전 통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순간에 '혹시 내가 이거 지금 의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아기 같은 모습인가?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건가? 내가 완전 아기 무의식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인정이야. '아 내가 이 정도로 아기구나. 내가 이 정도로 성장을 못하고 아직 아기 상태에 있구나.' 이게 의존하는 사람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나중에 내가 이 의존하는 마음을 들고 '아 저 사람한테는 왠지 좀 의존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저 사람한테는 도와달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존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존에 끌려다니는 이 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쓰고 싶은 순간에 의존한다는 거야. 이게 의존하는 마음 인정하는 거죠. 긍정이님 맞아요. 마음 공부하고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기분만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막 마음은 괴롭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막 생각만 돌아가고 막 해결 방법을 막 찾고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마음 탁 올라오면 '이 마음 뭐지?'라고 딱 알면 그 순간 바로 이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 나를 고통 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걸 다 알아차려서 봤기 때문에 제 곁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 '이분은 가해자다. 이분은 이분은 힘든 스타일이다. 이분은' 이렇게 요 길은 안 갑니다.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현명해져요, 현명. 제가 늘 말했듯이 지혜로워지는 공부예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다음번에 내가 나아갈 일들이 딱 현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도 사실은 라이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뭐 얼굴 오픈도 생각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블로그에 글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차림이 되고 인제 저 많이 치유가 더 많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빨리 잘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라이브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서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인제 "가이드 좀 실시간 라이브 해 봐." 인제 이렇게 와서 또 현실에서 오는 걸 제가 수용한 거죠. 네. 지혜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너무 바뀌어요. 제가 사실은 인제 뭐 음식 같은 것도 막 그러니까 밀가루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튀김이나 떡볶이, 순대 막 너무 좋아했어요. 막 홀릭이었는데 마음 공부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면 '음식도 살아있는 음식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는 어떤 지인이 제가 맨날 튀김이나 떡볶이 이런 거 막 좋아하니까 "맨날 죽은 음식만 먹네 너는. 죽은 것들만 입에 넣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것들을 넣었구나.' 그거 쓰레기 넣은 거잖아요, 쓰레기. 그래서 식습관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살아있는 것들을 먹은 뭐 식물들, 채소들 이런 걸 먹으면서 막 아삭아삭 씹히면서 '아 나는 살아있는 나의 존재에게 살아있는 음식을 주는구나.' 이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몸매? 몸매가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여자의 몸매 체형을 분석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몸매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난 몸매가 왜 이렇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채널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세계 몸매 유형 중에 한 개구나.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 몸매만 좋다고 집착하면서 내 몸매를 싫어했구나.' 그러면서 제 몸매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채널에서 가장 적합한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아 나는 이런 몸매구나. 이런 몸매야. 아 너는 이런 몸매였어? 난 참 몰랐다. 근데 딴 몸매가 더 좋다고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이 나의 몸을 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런 몸매라서 이렇게 입는 게 이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생각하는 것과 뭐 식습관 뭐
이런 생각 패턴, 감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기호, 취향 이런 것들 예 다 바뀌어요. 오늘 막 질문이 많으셔 가지고 질문 골라서 읽어야 되네요. 여기 대로리 님 질문 처음 올리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아차리는데 감정에서 분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눈치 보고 있구나, 불안이 올라왔구나 등 감정이 올라왔구나 알아차렸는데 계속 고통스러워요. 자, 대로리 님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올리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눈치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다는 이 을의 마음을 본인이 미워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불안한 것도 버림받을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남들보다 낮아지고 있는 이 마음을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 마음을 수용하고 있으면 이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면 눈치 보고 있을 때 '아 그래서 그렇지. 맞아.' 하면 눈치 보는 게 내려가겠죠?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 불안이 또 내려가요. 네 요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랍니다. 얼마 전에 뭐 쿤달리니 관련해서 뭐 보는데 뭐 72,000 개의 이렇게 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알아차려야 될 게 한 72,000 가지 사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들을 무의식적으로 확 쓰고 다녔기 때문에 내 경험들에서 전부 다 그 마음들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뭐 40년 동안 살아왔다면 40년 동안 쓰고 있던 마음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험에서는 이 마음을 만들어 냈고 이 경험에서는 이 마음을 만들어 냈고 이 경험들을 다 알아차려서 놓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잘못 만들었구나.' 이러면 인지를 하면 지금 이제는 그 마음들을 만들지 않는 거죠. 최애란님 안녕하세요. 나 알아차림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막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던 상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열등감 엄청 느낍니다. 제가 뭐 열등감 안 느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느껴요. 저한테 느끼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인제 저한테만 느껴요. '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아직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마음이 있는데 이거 모르네. 모른단 말이야. 어머 어찌 뭐지.' 이렇게 막 느껴요. 그런데 저는 인제 너무 괴롭지만 잡고 안 놓죠. 그래서 이 열등감 속에서 다시 이 열등감을 반등하는 우월감을 가져 '아 내가 해결했어. 맞아. 알아차렸어.' 이렇게 이제 하고 놓아 주고, 놓아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하는 모습이 내가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나쁜 짓인 걸 알면서 계속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인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거를 자꾸 눈을 띄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야 돼요. 네. 속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다 뭐 사실 인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의 알아차림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부분을 얘기 안 해 주고 그냥 어 가이드 명상 따라서 그냥 "명상했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이미 노하우를 알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진리가 있는데 요 진리로 들어가는 이 통로를 알려 줘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요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요거를 말해 줘야지 실천이 이루어져요. 요거를 말해 주지 않는 자, 본인이 모르는 자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끌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요 단계적으로 끌어줘야 여러분들 의식이 성장해요. 어 승철님 선생님도 명상을 강조하시나요? 곳곳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서 사실은 명상이라는 거 자체가 알아차림을 하라는 의도예요. 막 이렇게 막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내면을 하는 작업은 알아차리는 걸 하는 거야. 뭐 어떤 분들은 호흡을 뭐 알아차려라, 어떤 분들은 뭐 몸의 반응을 알아차려라 이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알아차림은 생각과 감정을 올리는 마음, 에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정화하시는 분들 보면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시대에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 지금과 같은 시대는 여러분 많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채널들이 다 맞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안목이 본인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냥 단순히 알지는 않은데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목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가 치유가 되네.' '이거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 치유다.' 이런 것들에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좋아. 아마 무의식 정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비움님 처음 오셨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우울해지는 단계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마음이 그냥 떠오르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화하면서 겪게 되는 단계일까요?" 비움님 이것은 그냥 정화를 제대로 하면 활기가 돌아요. 활기가 돌고 행복하고 더 살고 싶고 삶이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마음이 떠오르는데 다 허무하고 의미 없어 이런 거 자체가 정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에 대한 반발심?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냥 이 에고 이 상태로 그냥 살고 싶어. 이런 저항감이 올리는 마음, 허무주의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화하고 싶지 않아.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포도 이론이죠. '야 저거 별로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허무한데?' 이렇게. 그 닉네임과 통하네요. 진정한 비움을 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모든 명상의 기본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아마 호흡을 알아차려라 뭐 손끝의 어떤 것들을 알아차려라 뭐 이렇게 어떤 이게 연습인 거죠, 연습. 감각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연습.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에고,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에서 모든 게 다 파생돼서 나왔거든요. 감정과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는 거는 걔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걔네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걔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주체를 알아줘야 돼요. 어 알아줘야지 놓아둬지는 거야. 모르는데 놓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불안한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안 놓아주거든요. 네 알아줘야지 알아줘서 이 안에 빛을 꽉 채워줘야지 얘가 사라져요. "인제 나 알았구나. 수수께끼 잘 풀었어." 이러면서 "이제 알아차렸구나." 하면서 이제 얘가 사라지는 거죠. "고마워. 나란 존재를 알아줘서." 이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게인 님도 허무하다는 느낌 많이 올라왔었다잖아요. 그죠? 그게 저항감이에요.
"야 마음 공부 너 따위 별거 아니지." 뭐 이런 그런 거. 호호77 님 "속마음을 알아차린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속마음을 알아차림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자 봐요. 속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버림받을까 두려움은 올라왔는데 내가 이 마음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 마음은 내가 선의 마음인 것 같아. 이 마음은 느껴주는 게 '맞아. 이거는 참 좋은 마음이야.'라고 내가 내 스스로 허용을 해야 돼요. '내 의식이 이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허용해야 이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은 올라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 싫어. 두려움 나 하나도 안 느끼고 싶어. "야 너 두려움 진짜 미워." 이렇게 하면 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열등감 셀프 치료소 하고 두려움 뭐 미움 다 이것도 그 마음대로 올라와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분별심을 역으로 이용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굽히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갑질하는 그 보고 "야 진짜 을은 이렇게 하는 게 을이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음. 마음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난 마음 공부에 이랬을 때 왠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공부를 도구로 많이 써요, 공격하는 도구. "너는 마음 공부한다면서 애가 왜 그래?" "너는 마음 공부한다면서 다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마음 공부는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너 마음 공부 안 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야. 마음 공부 너 마음 공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그 상대의 공격에 대해 너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음. 마음 공부하는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지혜로워지는 방법이거든. 나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마음 공부 이꼴 부처님 이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마음 공부 이꼴 뭐 어떤 영적인 뭐 그러니까 신이나 뭐 예수님 뭐 이런 것처럼 무한정 퍼주는 사람과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진리, 순리, 과학이에요. 심리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과학과 연결하면 좀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이해력이 빠르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빨리빨리 이해 잘 하시네요. 음. 네 학문이에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이게 학문인 것 같아요. 루리님 안녕하세요. 우리 루리님 질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분노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측은하게 느껴지면서 고맙고 감사했던 것들이 생각되어지면 미움과 분노에 대한 무의식 정화가 조금은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무의식을 약간 정화가 됐고 부모님의 무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움과 분노가 혹시 일시적으로 정화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쭉 부모님이 다 이해가 되는 건지 부모님의 모든 무의식이 다 보이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의 무의식이 완전히 다 보이면 정말 모든 것이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올라와 미움과 분노가 해결된 상태면 나중에 부모님과 또 트러블이 생기면 또 미워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네. 기쁨님 저와 비슷한 무의식이 딸이 가진 것을 알아채고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운다고 신경 썼거든요. 원래 이 최선이라는 게 집착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편하게 키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내 무의식이 전달되겠죠. 나와
똑같은 무의식으로 키우는데 이 내 무의식을 긍정하게 되면 아이와 그냥 인간관계를 하듯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노는 거야. "너랑 나랑 놀자." 맨날 맨날 놀아요. 저도 지금도 아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지만 이 사랑과 미움을 막 쓰고 노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쉽게 쉽게 키워요. "오늘은 재밌게 뭐 하고 놀지?" 뭐 이렇게 키우는 거라서 기쁨님이 본인의 무의식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이를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지 말고 마음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마음을 아는 순간 마음 작용의 원리거든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걸 아는 순간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돼요. 진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롭힘을 주면 이 역량을 발휘를 못 해요.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굉장히 뭐 이렇게 괴롭힘을 주면 못 써요. 내가 받은 소명을 못 쓴다고. 근데 마음의 괴롭힘이 없어져야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쓰고 살 수 있어요. JW 정님 보통은 인제 정화가 다 됐다라는 걸 알고 싶잖아요. 정화가 다 된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고 사는가. 내가 나의 대처를 얼마나 긍정하는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해결 방안 '이것이 맞아.'라고 밀고 갈 수 있을까. 나에 대한 긍정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정화가 많이 된 거야. 이런 내 삶을 이런 나를 긍정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무의식에 억압된 부분을 없애고 모든 것들을 펼쳐 놓고 내가 가판대 위에 진열해 놓고 내가 이거는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자유를 느낄 때, 내 인생이 즐거울 때 그때 정화가 많이 되신 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끝은 없지만 완전히 정화는 없지만 내가 편안해졌다라는 마음까지 오면 그 편안함이 80-90% 넘어간다고 할 때 보통은 옛날에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내 80% 90%가 마음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쓰고 사는 80-90% 내가 인생의 자유를 누린다 할 때 여러분 자유의지 좋아하시잖아요. 그 자유의지 억압된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사실 때 그때 많이 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호호77 님 보세요. 부모님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을 했던 부모님과 인연을 만약에 지금도 가정 폭력을 하신다면 인연을 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연 끊기 전에 이분이 왜 가정 폭력을 하는지 이분의 무의식이 뭔지는 알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무의식이 뭐길래 이렇게 행동했고 이분 때문에 나의 무의식이 어떤 것이 건드려지는 것이 계속 있으면 이거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거를 완전히 알게 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내가 막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에게 뭐 신체적 위협 뭐 돈을 계속 뺏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되게 거리를 두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사람 완전히 이해하고 이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놓아 줘야 된다는 거죠. 공부거리가 있는데 이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인연만 싹 끊으면 내 무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을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거리 두기가 돼요. 지금은 막 거리 두기 할 때 그런 부모님을 끊을 때 죄책감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는 억지로 끊어내는 건 힘든 거예요. 조슈아 님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비호 님 맞아요. 부모님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무의식적인 모든 패턴을 다 이해해야지 그분들을 놓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원래부터 타고났던 내 무의식을 또 보고 봐야지 또 나에게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야. 반발심과 거부감이라든가 호호77 님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과 거부감이라는 거는 일단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괴롭혔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부모로서 나에게 했던 역할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좋은 점까지 다 버려요. 나쁜 점은 버려야 맞지만 그분의 좋은 점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점도 다 버려. 그래서 좋은 점은 하나도 못 배우고 나쁜 점도 버렸기 때문에 그 나쁜 점에서 타산지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점에서 내가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배우고 버려야 되는데 다 버린 거죠. 좋은 점은 좋은 거대로 버리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버리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다 버렸어. 모든 게 균형이고 중도예요. 반은 선택하고 반은 버린다예요. 이 반반의 법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 시간에 잠깐씩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막 열정적으로 평소에 그 강의 찍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열정이 올라가네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막 열정을 막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도 즐거우셨나요? 너무 또 제가 아는 것들을 전해 드려서 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좀 많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재밌어요. 이게 막 나를 아는 공부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좋은 점도 나의 나쁜 점도 내가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해 '아 야 이거는 아니지. 고쳐 봐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잘못 배웠네. 잘못됐다. 요건 좀 해 보자.' 이렇게. 나를 진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못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로 빠지는 거지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상상님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뭐 혹시 하시다가 인제 뭐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사실 뭐 1 주일에 1 개, 2 개라서 좀 남이 답답하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쪼끔 뭐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뭐 상담을 신청하시든지 제 뭐 전자책을 좀 읽어 보시든지 그게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진도를 여러분들의 진도를 몇 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채는 걸 많이 도움을 줄 거니까 하시고 안 그래도 호호77 님처럼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영상은 진짜 촌철살인이 많아서 기분 나쁘다." "반항심과 반발심이 들고 듣기 싫다." 뭐 이렇게 맞는 말을 해서 마음을 후벼 파냐.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공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돈 주고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상담받으러 와서 왜 사랑을 돈과 교환하느냐." 나는 그거 말고 돈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가르침이나 진짜 과학적인 지식 진리를 알려 드릴게요. 왜 그 비싼 돈 주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쵸? 필요한 말들을 하는 사람 거부감이 드는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영상마다 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상에 댓글로 미움 쓰는 분들 보면 그 영상이 본인에게 엄청 거부감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에 미움을 쓰는 거야. 미움 댓글을 남기는 거죠. 그분들에겐 꼭 그게 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제발. 제발 내 마음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말들이니까. 음. 승철님 수치심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와요. 내가 막 억지로 알아차려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올라왔을 때 진짜 수치심이 그대로 올라오면 얼굴이 벌개져요. 벌개지고 할 때 '아 나한테 이러한 마음 반응이 올 때 수치심이란 것이 있었구나. 저장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의식적으로 '수치심 나오나, 수치심 나오나.' 하면은 수치심이 사라져요. 내가 '수치심을 봐야지.' 하고 집착을 쓰고 있으면 숨바꼭질 하듯이 숨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벌써 1 시간 30분 했는데 여러분 제가 8월 달에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주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저랑 또 많이 소통하시고 공부 많이 중간 점검하시고 스스로를 많이 보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휴가 많이 가시던데 휴가도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까요? 소감 한마디씩 올려 주실래요? 네, 복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호호77 님 뭐 라이브 주말 뭐 일단 기회 될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제 일정이 맞아야 돼서. 자모에이드 님, 조슈아 님, 어게인 님, 늘 감사 행복한 부자님, 호호77 님, 승철 님, 루리 님, 상상 님, JW 정 님, 최애란 님.